네, 안녕하십니까. 이교 전무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동영상 촬영한 걸 다시 봤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동영상 다시 보니까 좀 어색하더라고요. 오늘은 조금 자연스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니까. 오늘 주제는 심혈관이라니까. 심혈관 질환 주변에 많이 있으시죠? 네. 그리고 이 주제를 처음에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몸이 아픈 것 중에 죽고 사는 문제하고 크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심혈관 질환입니다. 무릎 아파서 돌아가신 분 없잖아요. 허리 아파 돌아가신 분 없고, 그렇죠? 그런데 심혈관 질환은 생기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되게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뭐 건강에 이게 좋다 얘기를 하지만 심혈관 질환은 어떤 건 안 하더라도 이거는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지인이라든지 이걸 권하고 그 다음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꼭 알려주시는 게 중요하신데, 많이 얘기는 듣지만 사실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거고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인지를 안 하시고 걱정을 안 하신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혈관 질환 예방법, 그 다음에 어떤 걸 우리가 섭취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심혈관 질환 하면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수치로 조금 이제 표현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콜레스테롤의 종류는 크게 총 콜레스테롤, 건강검진 하시면 다 보시는 거니까. 그 다음에 LDL, 그 다음에 HDL, 그 다음에 중성지방,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토탈 콜레스테롤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이거 다 더하면 됩니다. 너무 적인가요? 자, 어떻게 이제 토탈 콜레스테롤 정하면 우리가 이 전부를 더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수치를 나올 때 토탈 콜레스테롤은 200이면 200mg이면 우리가 정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00mg 이하를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200에서 239까지는 경계선. 그리고 240 이상이면 위험입니다. 그리고 LDL은 130 mg 이상이면 위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HDL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조금 다르는데, 남자는 45에서 65인가 아마 그럴 거고요. 여자는 55에서 아마 70 정도 될 거예요. 바뀌었네요. 35. 남자가 조금 적어요. 여자는 45에서 65. 여기 잠깐만요. 줄이겠습니다. 55, 그 다음에 65. 그래서 여자분들이 수치가 조금 더 필요하세요. 남자보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중성지방 같은 경우는 150 mg 이상은 위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하신 다음에 토탈 콜레스테롤이 높으세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높으세요 그래서 위험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어렵죠. 자, 우리가 저밀도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 나쁜 콜레스테롤이다 이렇게 부르죠. 고밀도는
좋은 콜레스테롤 얘기를 하고, 그러면 중성지방은요? 중간. 중간인가요? 그게 아니고 중성지방은 뭐냐면 우리 흔히 지난주에도 얘기했었지만 우리가 혈관 안에는 콜레스테롤 기름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HDL과 LDL, 그 다음에 지방, 우리 지방 있잖아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를 많이 한 다음에 남는 뭐 잉여 에너지 같은 게 뭘로 바뀌어요? 중성지방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남은 지방이 혈관 안에 같이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치가 높다 그럼 뭐라고 부르냐면 고지혈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자, LDL을 우리가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면 계산 방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토탈이 있죠. 토탈. 그럼 200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빼기 토탈에서 이거 빼기 중성지방. 좀 어려울 것 같아. 나누기 5 빼기 HDL. 자, 이렇게 계산합니다. 어렵죠? 자, 그러면 이 LDL 수치가 낮아지는 게 계산법이잖아. 그쵸? LDL 수치가 낮은 게 좋으니까. 그쵸? 그러면 뭐예요? 토탈, 우리가 총 콜레스테롤에서 이거를 낮게 하는 게 뭡니까? 개수가? 중성지방과 LDL 수치죠. 그죠? 그러니까 중성지방이 낮으면 이 수치가 높으면 이게 숫자가 중성지방,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요걸 나누니까 이 수치는 그냥 있으니까 요 수치가 높으면 이 LDL 수치가 낮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HDL은 높아도 좋다. 왜냐면 얘가 이 LDL 수치를 떨어뜨리니까. 이건 계산법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계산법을. 수치가 왜 중요하냐면 병원 가면 이러세요 저러세요 우리가 수치를 얘기해 주잖아요. 그럼 이게 내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약을 먹어야지 해결이 되는가?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 기본적으로 혈액 검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나오니까 그럼 내가 수치가 어느 정도에 있는지, 토탈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더라도 HDL 수치가 높으면 괜찮아요. 왜냐면 LDL 수치를 얘가 컨트롤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좀 높으면 중성지방 수치가 조금 높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치를 보시고, 또 하나는 무조건 그럼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약을 먹어야 되냐? 먹어야 될까요? 아니요. 여기 끄떡이셨고 여기는 아니시라고. 여기는 다이아몬드시고 플래티님이시고 다이아몬드가 맞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맞은 게 아니라 여기가 맞죠. 왜냐 콜레스테롤은 가변이라고 보시면 되죠. 왜냐면은 중성지방 수치하고 그 다음에 LDL 수치하고 HDL 수치를 수치화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약으로 무조건 끊는다. 그게 답은 아니죠. 지난번에 한번 제가 약에 대해서 설명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예전에? 오래전 일이죠. 그죠? 오래전 일이에요. 그럴 것 같았어.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 약을 먹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적었죠. 네. 자, 그러면 자, 이제 설명을 이제 찬찬히 한번 자세히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콜레스테롤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니까 너무 어려운 얘기하면 복잡하시지만 그래도 원리는 아시는 게 중요하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중에, 자, 여기에 요게 뭐냐면 뭡니까 이거? 혈관. 아닌데. 장입니다. 장. 자, 이쪽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간입니다. 간. 그리고 이 사이에 뭐가 있다 했어요? 이렇게 채널이 있죠. 그죠?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자, 소화를 시켜서 분해해서 기름 덩어리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나누게 되겠죠.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중성지방과 그 다음에 자, 콜레스테롤이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돼요? 잘게 부셔서 이제 여기까지 오겠죠. 어디까지? 소장까지 넘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혈관을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간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일로 이렇게 넘어가겠죠. 자, 그럼 간에서 이제 뭘 하냐? 이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분류하냐면, 자, HDL과 LDL과 그 다음에 중성지방을
분리를 해서 이 LDL은 어느 일정한 양을 어디로 간다고요? 자, 쓸개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뭘 만들어요? 자, 쓸개즙, 그렇죠? 담즙, 쓸개즙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간에서 이렇게 분리를 해놓은 다음에 이 세 개를 다시 또 잘게 부셔요. 그래갖고 어디로 가냐면 우리 몸에 있는 혈관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일로 보내겠죠.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검사를 뭐 하는 거예요? 여기를 검사하는 겁니다. 혈액을 빼내서 거기서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을 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넘어왔잖아요. 자, 약은 뭐라고요? 약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먹는 게 뭐냐면 아토르바스틴, 여기다 적어도 될까요? 약? 아토르 아니, 이렇게 적으면 잠깐만요. 아토르 요 약을 쓰는데 성분이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약을 보게 되면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럼 요 성분을 약을 쓰는데 요게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가 지방 기름기를 먹었잖아요. 그러면 얘를 일로 가는 걸 뭐니까 끊어버리는 역할을 하는 게 요 약이에요. 아토르바스타틴. 어떻게 이 약을 먹게 되면 이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이 간으로 넘어가는 걸 뭐합니까? 억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어디로 내보내요? 바깥으로 빼버리는 거야. 그럼 체내에 있었던 콜레스테롤은 사용을 하죠, 우리 몸에서. 그러다 보니까 수치가 어떻게 돼요? 하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약을 먹게 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어떻게 돼요? 감소를 하는 겁니다. 왜? 더 이상 축적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게 과연 좋은 건가요? 과연? 왜냐면 우리 몸에는 분명한 콜레스테롤이 필요한데 전부 다 억제를 시키는 거니까 아마 수치는 떨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에 따른 부작용이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 부작용이 뭐냐면 뭐 불면증도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불쾌감, 기분 나빠 막. 뭐 옆에서 남자친구가 얘기하면 괜히 짜증나. 별것도 아닌데. 그 다음에 뭐 당뇨라든지 고혈당이라든지 뇌출혈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작용으로 생겨요. 부작용으로. 그러니까 먹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아. 그러니까는 콜레스테롤을 꼭 무조건 약을 먹어서 수치가 좀 높아졌으니까 먹는다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들을 그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콜레스테롤을 컨트롤하는 게 좋은 거냐. 왜냐면 부작용이 무조건 따라오니까. 그럼 병원에서 약은 왜 줄까요? 약을 주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병원에서 약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에 혈액순환도 더뎌지고 그 다음에 혈관벽도 굳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혈관 질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약을 먹게 되면 이거는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점은 뭡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안 들어오게 되니까 다른 부작용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콜레스테롤 약은 단순히 뭐만 예방하는 거예요? 심혈관 질환만 예방을 해주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혈관 안에 문제가 아예 있었다면 위험도에 있는 분들은 먹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예방을 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개선을 하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수치가 뭐 아까처럼 200 이하, 240 이상이 된다고 무조건 먹는 게 아니라 이게 수치가 너무 높으신 분들은 먹는 게 맞겠죠. 그런데 그 경계에 있거나 조금 높으신 분들은 먹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식생활 개선으로 인해서 예방할 수 있고 또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 영양제들에 대해서도 예방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설명을 같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은 상당히 위험한 질환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가족에 가족력이 있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집안에 심장병 혹시 질환자가 있는지 아니면 뇌혈관 질환자가 있는지 요게 가족력에 의해서 왜 그러냐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나름대로 뭐예요? 체질이라는 게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되게 강하게 태어나신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좀 약하게 태어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갖고 있는 유전이에요. 유전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력에서 혹시 심혈관 질환자가 있다면 조그만 거에 대해서도 취약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일단 한번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아까처럼 검사한 게 있다면 받아보세요. 어려운 건 아니니까. 꼭 의사만 보는 건 아니잖아. 아까처럼 수치를 보고 이 정도는 높다 낮다는 우리 정도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치를 보신 다음에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지 아니면 중성지방 수치가 높으신지, 왜냐면 그거에 따라서 아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결정이 되니까 LDL 수치, HDL 수치, 그 다음에 중성지방 수치를 보신 후에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것들을 추천을 해야 되는지는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 거니까 그거를 같이 연계시켜 가지고 추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약은 뭐 이름은 몰라도 돼요. 하지만 그런 원리로 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뭐 있습니까? 부작용이 있다. 그러니까 약을 처음부터 막 먹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까지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몇 번 레시틴이나 우리가 그 오메가3나 그 다음에 코큐텐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쵸? 우리 홍명호 선생님 잘 아시죠? 잘 아시죠? 이렇게 있는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메가3와 레시틴은 하는 역할이 전혀 다릅니다. 그건 아시죠? 오메가3도 지난주에 저희가 그 비만 다이어트 얘기하면서 오메가3를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 오메가3와 그 다음에 레시틴은 하는 일이 전혀 달라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하는 일이 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메가3는 뭐다? 시용 사장님. 갑자기. 오메가3는 무슨 역할을 하나요? 지난주에도 혹시 말씀드렸는데. 중성지방을 녹여줘. 네, 맞았습니다. 자, 오메가3는 하는 역할이 뭐냐면 중성지방을 녹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혈관 안에 뭐가 있다고요? LDL, 그 다음에 HDL, 그리고 중성지방이 있으니까 어쨌든 혈관 안에는 이 세 가지의 지질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오메가3는 뭐 한다고요? 이 중성지방을 어떻게 한다고? 녹여준다. 만약에 물 호수가 있어요. 관이 있는데 여기에 깨끗해. 그럼 물이 잘 흘러가겠죠. 근데 이 안에 기름기가 있어. 그럼 혈액순환이 어떨까요? 기름과 물이 섞여 있다 보니까 빨리 갈 수 있을까요? 빨리 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중성지방을 좀 녹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혈액순환이 개선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중성지방이 녹았어요. 그러면 그 지방은 어떻게 될까요? 요 안에 산소도 들었죠. 그럼 어떤 역할이 될까? 지방이 녹았어. 그럼 산소와 만나서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산화가 생기고. 산화가 생겨요. 그러면 산화를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메가3라고 얘기하는 그곳에 뭐가 꼭 있어야 된다? 네, 바로 갔어요. 뭐야? 항산화 물질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메가3만 먹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안에 같이 뭐가 동시에 있어야 돼요? 항산화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메가3를 좋다 안 좋다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수치는 뭐냐면 이 항산화 물질이 얼마큼 포함되어 있느냐, 그게 오메가3를 좋다 덜 좋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뉴트릴라이트에 있는 오메가3거든요. 그럼 여기 보시면 수치들을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뒤에 보시면 오메가3 양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 비타민 E가 항상 들어있거든요. 이 안에 여기는 비타민 E가 얼마큼 들었냐면 40mg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루 권장량의 364%가 들었습니다. 비타민 E가. 비타민 E가 얼마 들었냐면 364%가 어디에 들었냐면 이 뉴트릴라이트 오메가3에 들었어요. 자, 그러면 내가 비교를 할 거면 우리 오메가3도 좋아. 뉴질랜드에서 왔어. 뭐 캐나다에서 왔어. 그러면 내가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잖아요. 그럼 뭘 보면 돼요? 통 성분을 보세요. 거기에 얼마큼 들었는지. 이거보다 많이 거의 대다수가 들어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가격이 당연히 싸게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덜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결정은 분명하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 E의 성분이 얼만큼 들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마 이거보다는 훨씬 적게 들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E 수치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면 오메가3는 많으니까 종류가. 그럼 그 안에 그런 역할까지 하는 것들을 얼마큼 집어넣는지가 솔직히 뭐예요? 사람들은 오메가3가라는 것만 보지 비타민 E가 얼마큼 되는지 확인하나요? 대부분 안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비타민 E 수치가 되게 적게 들어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레시틴은 지용 사장님. 오메가3는 중성지방을 녹였어. 그러면 레시틴은 뭐 할까요? 콜레스테롤을 내려줘요. 원래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한테 질문하고 우리가 혈관에 오메가3가 아까 담당하는 중성지방은 혈관벽에 눌러붙지 않아요. 근데 혈관벽에 눌러붙는 건 뭐냐면 LDL이에요. LDL. LDL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LDL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밀도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뭡니까? 실온에서 고체 상태로 있는 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저밀도 콜레스테롤이래요.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실온에서 어떤 상태로 있을까요? 액체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냉장고에 집어넣어도 액체로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얘가 고체로 만들어질까요? 고체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근데 LDL은 뭡니까? 저밀도기 때문에 우리 체내에 들어와서 고체로 바뀔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물론 조금 있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양이 많을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그렇다면 혈관벽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찌꺼기가 걸리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LDL이 여기 붙는 게 그런 문제냐? 1차적인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 걸리다 보면 일로 지나가는 물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느려지게 되겠죠. 왜? 공간이 이게 컸다가 안에 들러붙기가 좁아지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중성지방도 문제가 되는 거야. 왜? 기름기가 있다 보니까 느리게 흘러가니까. 이 레시틴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체내에 있는 그러니까 혈관 안에 있는 이 LDL 수치를 조절하는 거. 그게 뭡니까? HDL이잖아요. 그쵸? HDL. HDL이 LDL 수치를 컨트롤하거든요. 이 LDL이 HDL을 가지고 이렇게 간으로 다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 그게 뭐냐면 레시틴이라는 거예요. 이 레시틴은 영양제 이름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발생되는 그 물질의 이름을 레시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혈관 우리 몸 안에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막 개선하고 막 하는 그 이름이 하는 성분의 이름이 레시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시틴은 다시 얘기하면 LDL이 뭐예요? 그러니까 HDL이 LDL을 가지고 초과되는 양. 왜냐면 다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일정한 양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시 간으로 보내서 쓸개즙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레시틴입니다. 그리고 이 레시틴이 또 하는 역할이 뭐예요? 그러면 안에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자꾸 컨트롤 하겠죠. 그러니까 혈관 벽도 청소하는 역할도 해요. 얘도. 자, 그렇다면 지용 사장님, 이 레시틴에 그럼 뭐가 많이 들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 좀 뭐예요? 오메가3에는 오메가3만 들은 게 아니라 뭐도 들었다?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 E도 들었다. 그럼 레시틴에도 뭐예요? 항산화 물질인 뭐가 필요해요? 비타민 E가 필요하다는 거지. 이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내가 안에를 청소나 깨끗하게 하다 보면 혈관 안에 있는 찌꺼기들, 오래된 LDL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것들을 긁어내다 보면 그게 산소하고 또 만나서 뭐예요? 산화가 많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오메가3에 더 많이 들어있을까요? 레시틴에 더 많이 들었을까요? 한번 얘를 생각을 해보면 어디요? 레시틴에 훨씬 많이 들었어. 왜요? 얘가 하는 역할이 오메가3보다 훨씬 커요. 자, 그래서 이 레시틴에 보시면 비타민 E가 몇 프로 들었냐면 1609%가 들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들었죠. 비타민 E가. 이유가 있죠. 왜냐? 우리가 레시틴이 하는 역할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안에서 뭐예요? 산화가 상당히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꼭 필요하다? 비타민 E가 필요한데 1600%까지 들었어요. 시중에 약국이나 이런 데 가면 레시틴이라고 팔아요. 근데 우리는 레시틴 안에 보면 뭐 호두같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뭐 견과류처럼. 근데 일반적으로 약국에 가면 어떻게 생겼냐면 오메가3처럼 생겼어요. 액체식으로. 오메가3가 우리가 액체같이 생겼잖아요. 액체같이 기름기예요. 기름기. 기름이 들었습니다. 그 안에. 그러니까 이 레시틴이 들어와서 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뭘 못해요? 항산화를 못해. 왜냐면 그 안에는 얘기하는 그 레시틴은 그 성분만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완벽한 레시틴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의학적으로는 맞는 거죠. 왜? 레시틴이 그 역할을 하니까 거기까지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판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후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E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먹으면 어떤 증상이 생길까요? 이거 산화가 안 되고 상당히 수치가 높아지니까 몸에 구토라든지 막 이런 게 생겨요. 그래서 그 시중에 파는 레시틴을 먹고 그런 부작용이 생기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 메스껍고 구토 증상이 있고.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까 몸에서 그런 이상한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부작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시틴을 살 때도 뭘 또 보셔야 된다? 비타민 E의 수치를 봐야 된다. 얘는 뭐다? 항산화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항산화입니다. 왜냐면 어쨌든 우리는 산소가 필요해요. 그렇죠? 숨을 쉬어야 되고. 그런데 산소는 또 뭘 만든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해산소, 그러니까 항산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생기는 게 유해산소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것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해결을 해줘야 우리 몸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농도가 산화 과정이 그거를 산화가 계속 일어나면 어떻게 우리 몸이 산소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가 좋아요? 암세포가 좋아하고. 그 다음에 만성질환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병도 생길 수 있고요. 이런 병의 유발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산화 물질, 여기서 그냥 항산화 물질. 옛날에 혹시 항산화 영양소가 뭐뭐 있어요? 우리 박상권 사장님? 영양소 중에? 네. 비타민 쪽이다. ACC, 에이스? 에이스. 기억하시네. 자, 에이스. 뭐예요?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셀레늄. 이렇게. 외우기 쉽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에. 그러니까 항산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타민 A나 C나 E나 셀레늄 이런 종류들이 뭡니까? 항산화 물질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비타민 E가 항산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E를 많이 넣어주겠죠. 여기까지 질문. 어려운 얘기는 없죠. 지원사장님 준비 잘하고 있어요. 또 질문할지 모르니까. 지금 이 강의를 한 몇 번 했나요? 한 두세 번 했을 것 같아요. 그죠? 더 했나요? 네. 그래요? 지겹네. 많이 했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심혈관 질환 죽을 수 있다니까.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이게 콜레스테롤은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를 치든 아니면 뭐 의학책을 보시든 이거 이상의 얘기는 없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되게 정확하게 아시는 거고, 누가 질문을 해도 이것만 하시면 충분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나 저기서 갖고 왔는데 오메가3 그거 좋다던데? 그럼 갖고 오라 하세요. 그리고 성분표를 꼭 확인해 비교해 주세요. 그래야 아까처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먹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게 되니까. 이 설명이 꼭 필요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코큐텐입니다. 혹시 코큐텐 많이 권하세요? 혹시 주변에 있는 소비자분들이나 주변 분들한테 코큐텐을 많이 권하십니까? 40대 이상. 네? 40대 40대 이상? 많이 권하는 편이시고, 우리 홍명 사장님은 어떻게 하세요? 저희가 많이 먹습니다. 아메이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이시는데 자기 몸을 희생해서 5통 샀어요. 혈압 있는 사람. 혈압 있는 사람? 근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혈압이라는 건 뭡니까? 아까 혈관이, 예를 들어서 혈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혈관은 시작이 어디서 되는 거예요? 심장에서 되겠죠. 그렇죠? 심장에서 피가 어떻게 해요? 나오겠죠.
나오는 걸 뭐라 그래요? 펌프. 나오는 혈관을 동맥. 아, 그 다음에 심장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를 정맥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심장 우리 혈압을 검사하면 위에 게 있고 아래 게 있잖아요. 그쵸? 압력이. 그래서 위에 게 수치가 어떻게 돼요? 높고 아래 게 수치가 낮잖아요. 그건 뭐냐면 위에 있는 거는 심장에서 뿜어져 나가는 압력. 그래서 위에 혈압이 그건 동맥 혈압입니다. 아래 건 뭡니까? 심장으로 들어가는 압력. 그래서 아래 혈압이라고 부르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뿜어지는 게 훨씬 더 세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들어오는 게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혈관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동맥이 쭉 가서 산소와 영양소를 어떻게 합니까? 싣고 날라서 다 날라주고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돼요? 심장으로 다시 들어오겠죠. 심장 옆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관이 심장에서 나와서 이렇게 한번 거쳐갖고 산소 가지고 이렇게 나가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폐는 뭡니까? 숨을 쉬니까 산소를 공급해주고 그래서 산소를 공급해서 동맥을 통해서 우리 몸에 이렇게 순환을 하는데 혈압이라는 게 뭐라고 하는 거냐면 아까처럼 만약에 이 혈관 안에 찌꺼기들이 껴있다면 나는 얘가 일정한 시간 동안 나갔다 다시 들어와야지 또 공급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일정한 시간 동안 못 오게 하는 어느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당연하게 심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나는 압력을 올려준다. 그래서 혈압이 상승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혈압이 상승을 했죠. 뭐 때문에 상승한 거예요? 어딘가에서 더디게 지나가는 공간이 있어서요. 그렇죠? 이유가 있겠죠. 그 다음에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대부분 따라오는 질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혈압약을 여기 혹시 혈압약 드시는 분 있나요? 혈압약? 아무도 없으세요? 혈압약? 자,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대부분 나중에 무슨 약을 먹게 되냐면 고지혈증 약을 먹어요. 이거는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혈관 안에 어떤 일정한 부분에 이렇게 찌꺼기가 낀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찌꺼기가 분명히 낄 겁니다. 근데 동맥하고 정맥하고 혹시 옛날에 차이점 혹시 기억하시나요? 흥미호 선생님? 막. 받쳐주는. 자, 동맥은 안에가 이렇게 깨끗하게 뚫려져 있고 정맥은 안에 중간중간 뭐가 있냐면 이렇게 막이 있습니다. 밸브가. 우리가 밸브라고 얘기합니다. 이 밸브는 왜 있냐면 억류 방지입니다. 혈관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다시 못 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왜요? 이게 뒤로 가면 안 되잖아요. 심장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동맥은 그 막이 없어요. 그래서 막 그냥 오는 거야. 그러겠죠. 자, 그래서 대부분의 예? 이렇게 막이 있다 보면 여기 만약에 여기서 누군가가 이렇게 누른다면 우리가 그걸 이제 전에 근육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근육이 만약에 이렇게 꽉 눌러. 그럼 피가 일로 가겠죠.